그리고 뭐 사실상 오늘 뭐 말씀드릴 뭐 최근 시장 관련돼서 얘기할 부분들은 거의 다 짚은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끝내면 너무 이제 서운하니까 이제 몇 가지 최근 들어 나온 좀 이슈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해 연초부터 중국이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빠질 만큼도 빠졌고 이제 경기가 올라올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해서 아마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주식시장이 아니라 이 중국이란 경제 시스템 자체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생산 지표는 굉장히 좋은데 소비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좀 이분화된 이런 굉장히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볼 수 없는 거. 우리는 왜냐하면 결국은 소비가 있어야지 생산을 하는 건데 소비와 무관하게 지금 생산을 하면서 결국은 또 밀어내기 물량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하고 저가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미국이나 이런 쪽 제조업 사이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좀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데 사실 중국이 이미 한국 산업과 영향도가 많이 떨어진 거는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 와중을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지금 사실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실제 경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과 별개로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의 프록시 마켓이다 라는 그런 컨셉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좀 유독 심하게 좀 빠졌다가 반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시장을 보면 선물이나 뭐 이런 유동성 측면을 봐서 한국보다 더 리퀴디티가 좋은 시장은 없기 때문에 늘 한국이 이제 좀 영향을 크게 이제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나마 좀 많이 선진화된 시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이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영향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뭐 섹터에 대해서 최근 뭐 이제 충격이 있은 다음에 좀 변하신 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뭐 이번 충격 때문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뷰를 약간 좀 바꾼 게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좋아했던 컨셉들은 사실 반도체 쪽에서 AI 투자에 근거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계속 보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들이 변화하면서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받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이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저희의 색깔은 좀 유지를 하는데요. 다만 그 정도를 조금은 좀 쳤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아마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뭐 전고점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좀 색깔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최근에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반도체 업체들이 이익 증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거의 한 60조 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이뤄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물론 이제 시장의 추정치긴 하지만 그 평균적인 수준은 10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0조 원까지 늘어나는 추이 자체는 유지가 되기는 할 텐데 그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은 이익의 증가폭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를 이끌었던 것들은 사실 이 AI 쪽에서의 경쟁이 사실은 미국 업체들만의 경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에 벌어질 AI 마켓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보면은 그 투자에 따른 효용 혹은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가 좀 유지는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 둘씩 좀 이탈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 빅테크 올인을 했던 그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도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저희는 이렇게 보게 됐고요. 다만 저희가 좀 좋게 보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업체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내년도에는 그 미국 이외 지역의 테크 업체들의 투자들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뭐 우회적인 방법이든 뭐가 됐든 좀 AI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업체들의 이익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은 한국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업체들 이익 증가는 계속 되겠으나 그 폭 자체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긴 시계열을 갖고 반도체 주식을 봤을 때는 이익이 최고점일 때가 주가 최고점은 아니었고요. 이익의 증가폭이 좀 둔화될 때가 사실은 최고였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가 분명히 사이클이 존재하는 산업이고 모든 투자자들이 그 사이클을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고점을 찍기 전에는 항상 주가의 고점이 나왔었고 그게 어쩌면 올해 연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외 산업이 이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산업들은 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국 투자 쪽에 여전히 좀 방점을 많이 찍고 있고요. 올해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업체들 탑 5 안에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GDP 2분기 숫자를 보시면은 약간 한국 업체들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약간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 GDP 구성 항목 중에 투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3, 4년 동안 나쁘지 않았는데 그 구성 항목을 보시면은 그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투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쪽 그런 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투자를 이끌었던 것들은 대부분이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뭐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2분기 때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QOQ로 볼 때 플러스로 전환한 게 오랫동안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이제 에퀴먼트 쪽, 장비 쪽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장기 시계로 놓고 본다면은 투자의 그 구성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혜받았던 업체들이 증가세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장비 쪽으로 만약에 투자가 조금 몰린다면은 저희가 괜찮은 업체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선도 계속 수주가 는다고 하는데 좀 크게 영향이 있나요? 결국 뭐 수익성이 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저는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조선주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장기 수주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주를 받는 물량의 이제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 자체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비용 증가 효과가 굉장히 조선업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자체도 저희가 이 조선업체들의 평균 매출 대비 수주 비율이 한 2.5년 정도로 넘은 것 같습니다. 3년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수주 연도의 빈티지가 뭐 2027년, 2028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최근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무적인 숫자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션도 뭐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높았던 수준보다는 좀 낮은데 그래도 PBR 기준은 한 2배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올해 계속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제 또 밸류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나 뭐 금융지주 계열사들 뭐 이 금융지주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많이 좀 올라오긴 해서 좀 가격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밸류업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실 내용도 있을까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법령 제정 이 하반기에 대부분 연달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공시를 할 걸로 많은 기업들이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주식에 대한 전략을 짬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중간중간 좀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저희 전략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게 가져가자 이런 스탠스이고요. 그리고 초과 수익률 자체도 지금 대비 조금 개선하는 정도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장 변동성이 사실은 페드의 금융정책도 좀 있겠지만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고 저희는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최근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하면서 특히 금융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 이제 4분기 때 그런 밸류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선호도를 과거 대비는 좀 높였습니다.
결국은 뭐 통화 정책도 이제 9월부터 해서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대선이죠. 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리스크를 갖고 하반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뭐 대선도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뭐 밸류업 관련된 입법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면 좀 트렌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좀 여름이 뭐 지날 때까지는 좀 일단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래서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번 시간까지 뭐 좀 어떤 또 이벤트가 있을지 좀 지켜보고 저희가 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또 많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